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 이를 기반으로 꾸려가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의 재정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안고 정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소개합니다. 네, 요즘 보건복지부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료정책, 그리고 의대정원, 그리고 국민연금, 이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좀 산적돼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기일 차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건복지부 이기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또 국민 대다수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4% 더 내고 2%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안의 밑그림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연금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지난 9월이죠. 이제 정부안을 이제 내셨는데 낸 목적하고 방향성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9월 4일 날 안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을 단일화를 낸 것은 사실은 21년 만에 처음 낸 겁니다. 네. 2003년도에 그때 단일화 나왔었고 그 뒤에 이번에 내게 됐던 것인데요. 네.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이번에는 꼭 연금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금년이 가장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예. 이 내년이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대 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 같은 경우에는 모수 개혁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험료는 현재 9%입니다.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로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금이 지금 1,147조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1%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1%를 올리게 되면 보험료 2% 올리는 효과가 있고 기금 소진 시기는 5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자체를 만들겠다. 혹시라도 가입자가 줄거나 받는 게 늘어나게 되면 조정하는 걸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예. 세대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는 조금 인상을 속도를 좀 늦추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급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예. 이게 2050년에 소진이 되게 되면 그 뒤에서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상당히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지급을 보장하겠다. 그 노후소득 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 크레딧, 예. 출산 크레딧도 확대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우리 정부에서 인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26년도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먼저 4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27년에 주고 드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잘 노후를 사실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그런 것이 저희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까지에는 뭐 여러 안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 단일안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단일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단일안이 곧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이제 국민연금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예. 이 단일안을 이제 국회에 줬으니까 예. 국회 이제 여야에서 협의를 해서 예. 안을 도출해내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대로 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안이 지금 국회에 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부안이 9월 4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예. 지금 국회가 이제 이 안을 이제 논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아마도 11월 달쯤에 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뭐 취재를 해보니까 여당 입장은 국회 연금 특위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의견이고 또 야당에서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자.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것도 빨리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어차피 예. 이제 그 국감이 끝나게 되면 예. 여야가 함께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냐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많은 안을 이렇게 내놨지만 예. 사실은 또 할 수 있는 안도 있고 혹시라도 좀 장기적으로 있는 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 다음번에는 이 여러 안에 대해서 금년에는 이 정도로 좀 하자. 예. 그리고 금년에 못하는 안은 또 논의가 필요한 안 같은 경우에는 또 논의를 해서 또 결정하자. 예. 그걸 또 아마 국회에서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수 개혁에 있어서 이제 보험료율이 13%와 소득 대체율이 42%를 제한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모수 개혁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 모수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예. 딸리 말하면 숫자의 개혁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얼마를 낼 것이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소득에 있어가지고 지금 9%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9%를 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9%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체율을 4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개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42%에 머물러 있습니다. 점차 떨어져서 28년에 40%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걸 보험료율을 19.7%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9%만 내고 있잖아요. 예. 부족분이 사실은 10.7%를 지금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적립금을 보게 되면 지금 1,147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58조를 저희가 이렇게 걷어들이거든요, 보험료로. 그런데 그 내주는 건 39억 9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돈 이렇게 뭐랄까 많은 받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차로 이렇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소진이 돼가지고 2056년 되면 이게 다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0.7%는 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매일 885억이 사실은 저희가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세대가 우리 아들 또 손자 손녀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혁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못 된 이유하고 그러면 지금하고 좀 뭐가 다른 겁니까? 21대 국회에서 거의 이제 합의는 다 이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료 9%에서 13%로 된다는 것은 합의가 됐었던 것이고요. 예. 그 공론화에서는 사실은 13%하고 50%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13%에서 대체율이 45%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 그리고 43%쯤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 그 마지막에는 44%쯤이면 괜찮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쭉 그걸 보다 보니까 그때는 단순히 숫자적인 개혁만 돼 있고 예. 나머지 전체 사실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노후에 받아야 될 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것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안 된 것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모수개혁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늘어나는 기간이 55년에서 이게 예를 들면 뭐 8년 내지 9년밖에 못 늘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좀 더 여러 가지 큰 틀을 보면서 구조도 좀 쳐다보고 또 노숙보장 틀도 보면서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해가지고 미뤄지게 된 것이고요. 네. 지금 있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9월달 발표를 했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아마 이번 국회 때 논의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금년이 연금 개혁에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해다.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국민연금 그 운용과 관련돼서 수익률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그 수익률을 사실 그렇게 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 운용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손실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건데.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그 특단의 조치라든지 방법이 있나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주식 채권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마이너스 8.2%를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주식 채권도 그렇고 대체 투자로 있어가지고 그 사모펀드라든지 해외에 있는 부동산 투자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13.5%를 흑자를 봤어요.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도 한 9.27% 흑자를 봤거든요. 수익률이 좋네요. 좋았습니다. 예. 그 등락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예. 안정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추계는 4.0%를 받았어요. 앞으로는 5.5%, 1% 올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예. 누계를 보니까 한 6.1%의 수익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를 올리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보험료 2%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기금 연장 소장 시기가 5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맡겨주신 소중한 그런 기금 자산을 잘 운영해가지고 예.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9월 5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를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런던, 뉴욕, 싱가포르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근처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또 다른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대별로 그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세대별로 또 이제 불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 청년들을 만나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좀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2056년도에 기금이 이제 소진이 된다는데 예.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지급 보장을 해달라.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뭐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지만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20년, 30년 돈을 낼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약간 천천히 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20대 같은 경우는 매년 0.25% 인상이고 40대가 0.5%. 그 50대 같은 경우는 1%예요, 4년 동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년간 1%씩 올라가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성은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 계층 간에 약간 그 갈등이랄까 불만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4%를 올리잖아요. 근데 예.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할 때는 그 8년 동안 올리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0.5%씩 해가지고 8년 올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은 5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0대도 있지만 55세도 있고 58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내고 이제 남 쪽에 좀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40대는 기본입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년 동안 돈 낼 수가 있는데 여기 예. 똑같이 0.5%씩 8년이 되겠고요. 예. 3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0년 동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12년 동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0.33%.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40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내자. 그렇죠. 16년. 0.25%가 되게 예. 돼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면서 보게 되면 사실은 보험료가 3% 시작을 했잖아요. 예. 5년 후에 6%가 되고 또 5년에 10년이 된 거죠. 예. 9%대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득대체율이 3%를 내고 70%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60%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50대 같은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50대시잖아요. 예. 그러면 요때에 얹혀 있는 겁니다. 예. 그 요만큼 기간은 70%를 받고 예. 또 요만큼 기간은 60%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년생, 75년생이죠. 예. 50.6%를 내게 됩니다. 또 40대 같은 경우에는 45%를 받게 되어 있어요. 또 20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40%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그 50대 같은 그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도 도입 초기에 지금 88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게 36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를 3%를 내고 70%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 도입 초기에 약간 후회는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딸려 말하면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낼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다소 좀 적게 내고 적게 속도를 늦추고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그 50대라든지 40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빨리 내주면 좋겠다 그런 거 되겠고요. 이 젊은 층이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좀 불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는 거는 요런 걸로 좀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 50대 같은 경우는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한 설계를 통해서 예. 혜택을 받은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기 전에
사실은 조금 더 내주시는 것도 또 저도 50대입니다. 맞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돈을 내야 될 세대고 예. 또 앞으로는 우리 50대나 40대보다는 사실은 대체율이 낮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세대적으로 그런 것이 좀 형평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모수개혁과 함께 꺼내든 핵심 구조개혁 카드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지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2%라면 그만큼의 연금액이 인상되는 구조인데요. 앞으로는 가입자 수가 0.5% 줄고 기대 수명이 0.5% 상승할 경우 1%를 조정률로 적용해 연금액 인상률이 1%로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이번에 또 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사실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많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 지금 38개국에서 24개 나라가 도입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복지국가 스웨덴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일본인데요. 그 기본적인 그분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험료를 올려놓고 이제 균형 재정을 이뤄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저출생이 돼가지고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딸리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가입자가 줄어가지고 보험료 낼 사람이 줄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받으시는 분들의 생명 수명이 연장이 된 겁니다. 딸리 말하면 옛날에는 20년 동안밖에 안 받았는데 예. 보통 65세에 보통 선진국들은 받거든요. 예. 그럼 85세 정도까지 안 받았는데 이제 90년까지 5년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때로 그러니까 90 나갈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죠. 때문에. 딱 보셨습니다. 예. 근데 재정 상태는 이것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던 것이 균형 지수 아니면 지속 가능 개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금년에 나가는 돈보다도 이게 좀 덜 받고 있다. 예. 아니면 받는 것보다도 좀 더 나가야 된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주는 액수를 좀 조정을 하는 예. 때로는 깎는 그런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물가와 연동돼서 이제 확정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3.6%가 물가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내가 받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예. 금년 같으면 103만 6천을 받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평온하게 받았으면 괜찮은데 청년 60만 원 하더라도 이게 그 출산율이 6.0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1970년대 하더라도 4.0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줄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38개국에서 24개 나라가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걸 저희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매년 조정이 되는 건 아니고 만약 시행이 됐을 경우 예. 매년 조정이 됩니다. 매년 조정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예. 3년간 부결을 보고 3년간이 이제 약간 2연이 되겠죠. 네네. 예, 그리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전년에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갈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예. 그 얘기는 딸리 말하면 네. 어차피 돈은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은 필요하다. 네. 일단 안은 제시하는데 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일단 논의가 합의가 돼야 되는 시기라든지 그런 건 예. 국회에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지급보증 명문화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계획을 통한 어떤 그 구체적인 기대 효과랄까 뭐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급보장 명문화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네. 기금이 고갈되게 되면 소진되게 되면 우리가 못 받을 수도 못 받을 있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 정부에서 반드시 지급한다. 그런 명문화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 예. 그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첫 번째는 재정 안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2056년도에 이게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예. 근데 13, 42로 개혁을 하고 그러면 72년으로 16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약에 이게 지금 나가는 보험료 걷는 것보다도 나가는 것이 만회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게 2036년입니다. 예. 이때 하게 되면 2088년까지 이게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기초연금을 저희가 이번에 40만 원 인상을 하거든요. 예. 현재는 34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런데 27년까지 40만 원을 다 주는데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한 5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26년도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땡긴다는 건가요? 땡깁니다. 예.
그리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같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좀 의무화를 하고 지금은 90%가 찾아가고 있어요. 예. 일시불로. 주로 이제 하는 것이 그 주택 뭐 이런 애들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이게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예. 지금은 출산한 군 크레딧이 있는데요. 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둘째를 낳게 되면 12개월을 이렇게 가산을 해줍니다. 예. 뭐 셋째는 18개월인데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아이가 없을 때는 첫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첫째에 대해서도 12개월 해줬다는 게 되겠고요.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6개월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 18개월이 되고 사실 해군 공군도 21개월, 22개월이 되기 때문에 예. 쉴 기간을 다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청년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 외에 혹시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급 방안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예. 가장 이렇게 국민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것이 그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예. 그것을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면 그 보통 혼자 있을 때 최저 생계비가 71만 원입니다. 네. 근데 내가 없을 때 71만 원 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 그 연금이 생계비는 20일 날 나오거든요. 예. 연금 기초연금이 25일 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3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기초 생활 제도라는 것이 71만 원을 보장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더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기초연금을 그대로 주되 기초생활보장비에서 33만 원을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나중에 줬다가 뺏는 거죠. 첫 달에는 104만 원이 들어왔는데 예. 그 다음 달에는 72만 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줬다 뺏는다 가지고 상당히 원망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제 이 개혁안이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게 아니고 자,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으니까 이거 이제 법으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야의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은 거는 이 안을 가지고 좀 국회가 좀 빨리 협의를 해서 아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러셨으니까 빨리 좀 합의안이 도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워 인터뷰 공식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5글자로 좀 요약을 해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에게 국민연금이란? 마지막 미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년을 금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예. 지금 1차, 2차 개혁이 있었고 2차 개혁이 진행된 이후에도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개혁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로 2050년 소진 위기도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금년에 꼭 해야 됩니다. 또 금년에 정부안이 이미 제출이 돼 있고요. 또 금년 상반기에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를 또 이뤘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9%에서 13%를 올리겠다는 것이 합의가 됐고 네. 대철만 이룰 차이이기 때문에 금년에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제 국민들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제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파이팅입니다. 꼭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내가 이 얘기는 국민 여러분께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민연금을 지금 금년에 꼭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21년 만에 개혁안을 발표를 해서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개혁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꼭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금년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행보를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